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마지막 방송인데요. 제가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찍 올렸어야 하는데 요즘 제가 좀 바쁘네요. 여러 가지 먹고 살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에도 열심히 일해야죠. 알바도 해야 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하여튼 몸이 좀 피곤하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처럼 나이 먹어서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 부지런히 알뜰살뜰 잘 모으고 투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이 먹고 속된 말로 개고생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2300선 코스피가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한 2270대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5%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국내 2차전지 테마주의 약세를 좀 부추깁니다. 결국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연초 이후에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장중에 발표된 그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었고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의 낙폭을 키우는데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56포인트 정도 내려가지고 2277.99로 마감을 했고요. 이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84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2318.39로 출발한 뒤에 오전 중에 2322.45까지 올랐으나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장중에 2273.97까지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이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지난 1월 5일 이후로 이제 최저치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각각 3,462억 원 그리고 817억 정도를 동반 순매도를 한 겁니다. 개미들이 3,763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해가지고 낙폭 확대를 이제 방어했지만은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LG 엔솔하고 삼성 SDI 등 그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한 2차전지주의 낙폭이 이제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하고 SK 이노베이션도 각각 7.44%, 한 2.9% 정도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코스닥 지수도 전날 대비 21.02포인트 정도 내려서 736.10의 장을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각각 1,514억, 1,160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가지고 이 개인들만 2,624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를 한 거죠. 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각각 7.45%, 한 6.3% 정도 급락을 한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포스코 DX, LNF 등등 해서 2차전지들이 그 종목들이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국내 2차전지주가 보니까 특히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한 데에는 지난밤 그 일본의 파나소닉의 그 생산 축소 소식이 영향을 이제 미쳤습니다. 이 악재의 오랜 파트너인 테슬라 주가가 5% 가까이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마감했어요. 테슬라는 3분기 어닝 쇼크를 이제 기록한 데다가 이 사이버 트럭하고 이 관련된 악재 등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약 8일간 무려 18.7%나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이런 가운데 전기차용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그 온 세미컨덕터 주가도 21.77%나 급락을 해버렸어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여튼 전기차 업종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는데 이 테슬라의 그 주가 하락 여파가 2차 전지주의 약세를 부추겼고요. 2차 전지 대형주의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양대 지수의 부담을 좀 가중했다고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장중에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가 이제 10월 들어서 다시 50 아래로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그런 경제 지표가 나온 것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 것 같습니다.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성되는 그 PMI 통계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표.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이에요. 낮으면은 경기 수축입니다. 수축.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가
49.5였어요. 다시 수축 국면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투자 심리 그 악화 요인 중 하나로 작용을 한 겁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 대비 0.4원 정도 내려서 1350.5원에 이제 마감을 한 겁니다.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유럽장은 그래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영국도 한 0.48% 정도 현재 오르고 있고 프랑스 1%, 독일 0.7% 정도에서 독일, 유럽 쪽은 아주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새벽하고 새벽 보니까 필라델피아 지수가 좀 빠졌어요. 좀 아쉽지만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1.3%나 빠졌어요. 그 3,200대가 깨졌다. 3,200대가 깨졌습니다. 상당히 좀 비실비실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과연 오늘은 어떠냐? 참 오늘은 뭐 모르겠어요. 거의 보합권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여파가 커요.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세미컨덕터 같은 게 뭐 20% 이상 빠져버리니까 맥을 못 주더라고요. 환율은 1351원 좀 올랐고요. 달러 일본은 149.11엔, 유가는 82.31달러 좀 빠졌습니다. 일본 예나는 896.22원 하락, 유로화 1439.90원 상승, 중국 위안화 184.16원이에요. 하락을 했어요. 휘발유 1746.62원 하락을 했고 국제금값 2005.6달러 상승, 국내는 86,702.01원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국제 10년물 보니까 4.816이에요. 4.816. 별로 안 좋죠. 4.816. 지금 쭉 내려갔는데 이 4.8대를 깨야 돼요. 여러분 4.8대를 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에 비하면 좀 나은 편입니다. 더 빠지면 좋겠네. 4.8대만 깨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선물 지수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는 한 0.11 정도 오르고 있고요. S&P 0.2 그리고 나스닥은 0.09 약간 지금 강보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셀은 0.23% 정도 현재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아주 매가리 없이 또 빠졌는데 실적은 전 나름대로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이젠 좀 반등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뭐 매크로 환경이나 미국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외인들이 좀 팔아서 그렇지. 내일은 좀 오르지 않겠나요? 이제 내일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나친 하락은 없을 것 같고요. 다시 또 약간 좀 반등을 할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도 있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선주도 53,600원까지 갔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고 내일 한 54,000원 정도 한 소폭 상승할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상황도 한번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썩 좋진 않아요. 강한 상승까지는 좀 힘들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늦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쉬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굿나잇.